자,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윤이가 이사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사하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아마 전 보러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동대문에 되게 복층으로 된 굉장히 예쁜 집에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뭘요? 선물을. 어떤 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오신다고요? 남자친구. 남자친구요? 아닙니다. 저는 어떤가요? 하면은 그건 좀 아니 죄송합니다. 아이 우리 서로 아니잖아요. 알잖아. 왜 그래. 우리 서로 이상형 아니잖아. 근데 막상 이렇게 대놓고 들으니까 좀 마상이 있긴 하네요. 자기도 할 말 다 해놓고서. 자기요? 자기 그러고서 끝나면 자기 오늘 너무 고생했어. 근데 죄송한데 얼굴 빨개진 거 알죠? 너무 부끄러워요. 얼굴이 왜 빨개지시는 거죠? 좋아서 빨개지는 건 아니에요. 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포 얘기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윤이가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오늘은 집과 관련된 사연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라윤이가 이사 가는데도 아파트거든요. 오늘 사연도 아파트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성함을 편의상 현지씨라고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민지 호신마마님. 저는 평소에 댓글을 자주 달진 않는 편이지만 호시탐탐 새로운 영상이 있나 확인하며 그게 아니라면은 올라온 게 없다면은 기존 영상들을 계속해서 재탕, 삼탕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유민지 호신마마님을 알게 된 후로부터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번 제 사연을 보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엄청 용기 내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이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직접 겪었던 일이었는데 당시 현지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에 집은 8층이었대요. 그리고 아파트였고요. 그래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엘베가요. 근데 왜 우리 엘베도 옛날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층에 도착하면은 8층입니다 이렇게 안내가 뜨잖아요. 네네. 근데 8층이 도착했고 엘베가 열리면서 8층입니다 이러는데 그 여자 목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갑자기 너무 익숙한 공간인데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던 공간인데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 여자 목소리도 매일매일 듣는데 뭐지? 좀 뜬금없긴 한데. 무슨 일일까? 그래서 평소랑 다른 이 이상한 기분에 상당히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어쨌든 우리 집이니까 그리고 8층에 내렸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눈을 살짝 감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집 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지 씨네가 살고 있던 이 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였대요. 그래서 801호부터 811호까지 쭉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있는 상태라면은 엘베는 805호와 806호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딱 가운데. 그래서 현지 씨네 집은 811호였기 때문에 엘베에서 내린 다음에 왼쪽으로 꺾어서 쭉 직진하면 제일 끝에 있는 집이었는데 뭔가 약간 무섭다라는 생각에 눈을 살짝 감으면서 가방끈을 꽉 잡고 이제 집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복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컴컴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도 아까 10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두가 자는 건지 거의 자정이 넘어간 것처럼 복도가 불이 다 꺼져 있고 왜 그런 복도형 아파트들은 방에서 불 켜면은 그 불이 새어 나오잖아 복도에. 네. 근데 가는 길에 불들이 전부 다 꺼져 있고 창문이 다 그냥 컴컴하고 그 복도가 너무 어두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그래도 무서운데 집까지 가는 복도까지도 빛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쳐다보면서 자기 이 신발을 쳐다보면서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고개를 푹 숙이고 걷던 도중에 갑자기 그 바닥을 보고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옆쪽에서 갑자기 불빛이 누가 불을 켰는지
방에 불빛이 팍 하고 비쳤대요. 되게 어둡기만 했던 그 공간에 옆쪽에서 불빛이 확 비추니까 이분이 순간 안도감이 들기도 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불빛이 난 곳을 향해서 고개를 확 돌렸는데 왜 그 창문마다 그런 집들은 방범창이 쇠창살이 다 되어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구조가 이 창문이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었대요. 그렇잖아. 우리 창문이 살짝 높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개를 탁 돌렸는데 그 바로 옆에 방범창이 있는 그 안으로 어떤 여자가 불을 환하게 켜고 방범창에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고 현지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철창 바로 안에서. 근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놀랬으면은 순간 비명이 안 나오면서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자기도 쳐다보고 얼어붙은 거야. 그래서 몇 초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대로 그냥 눈을 다른 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복도가 또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여자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여자는 무표정으로 아무 표정이 없는 듯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방범창을 잡고 얼굴을 거의 방범창에 그냥 이렇게 짓눌리듯이 방범창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현지 씨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 씨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도망가고 싶었는데 몸이 거의 얼어붙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 여자와 거의 눈이 마주친 상태로 이렇게 서로 쳐다보게 됐었는데 그 여자는 분명 무표정인 것 같은데 보이는 모습과 달리 뭔가 약간 즐거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입이 약간 찢어져라 웃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이상한 이런 기괴한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얼어있는 상태에서도 막 온몸에 막 발끝에서부터 소름이 막 미친 듯이 계속해서 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몇 분과도 같은 시간이 정지된 상태로 지나갔고 순간 현지 씨가 딱 든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철창에 매달리다시피 해서 자기 얼굴이 거의 철창에 짓눌리듯이 짓이기듯이 그렇게 꽉 붙어서 무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볼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아 저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빨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집 쪽으로 쳐다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811호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더래. 응. 근데 이분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집 쪽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다시 반대로 돌아서 엘리베이터로 도망치자라는 생각이 순간 든 거야. 사람이 이게 너무 무서우면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 맞거든. 완전 판단을 잃었구나. 그치? 그래서 이분이 그대로 다시 턴을 해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반대 방향으로 트는 순간 아까 왜 우리 복도 걸어오는 길이 엄청 캄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몸을 돌리는 순간 반대편에서도 새카만데 그 한가운데서 엄청 깜깜한데 그 가운데서 온몸이 파랗다 못해 약간 파란색 전등을 킨 것처럼 파란빛이 도는 남자가 그 복도 끝에 서 있더래. 반대쪽 복도 끝에. 근데 그 남자가 하회탈을 쓴 것처럼 웃고 있었지만 이분이 보려고 본 건 아니잖아. 이렇게 돌자마자 그냥 보이다 보니까 봤더니 얼굴 아래가 목과 배가 아닌 얼굴 아래는 등이 보였다고 합니다. 목이랑 몸이 반대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등을 돌리고 있는데 고개가 거꾸로 돌려져 있었던 거지. 와, 그거 뭐 거의 기절하셨겠는데요? 네. 현지 씨는 그대로 다시 방향을 뒤돈 다음에 얼굴을 거의 가리고 미친 듯이 자기 집 방향으로 달리면서 부모님을 부르면서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긴 복도형 아파트라고 해도 우리 집 복도가 이렇게 멀었나?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멀었나? 길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집까지 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참을 그렇게 막 뛰다가 이제 도착했겠지? 라고 해서 가리고 있던 손을 떼서 바라봤더니 분명 뭔가 달린 것 같은데 이제 손을 떼고 돌아보면 다시 옆에 방범창에 그 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었대.
근데 그 여자가 입모양으로 웃으면서 뭐라 뻥긋뻥긋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현지 씨가 그대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복도에서. 진짜 리얼 기절요. 지금 꿈 아닙니다. 리얼 기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귓가로 현지 씨 부모님의 목소리도 들리고 막 누군가가 정신 차리라고 현지 씨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차렸더니 현지 씨가 이제 보니까 왜 그 집이 811호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 현지 씨네 집이 제일 끝이다 보니까 그 끝 옆에는 작은 철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철문을 열고 나가면 왜 옛날 아파트들은 밖으로 외부 비상 계단도 연결되잖아요. 되게 그 철로 된 약간 위태위태한 소방 대피로. 근데 지금 아파트들처럼 이렇게 견고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철창으로 된 계단만 그냥 띡 있는 구조잖아요. 네네. 근데 현지 씨가 기억이 아예 없는데 당시에 현지 씨가 그 철문을 열고 외부 비상 계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처럼 이 상체를 난간에다가 걸치고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었대요. 자기는 기절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그런 상태에서 발견. 부모님이 발견을 한 거야. 와, 대박. 그래서 현지 씨가 당시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부모님도 놀래고 해서 왜 그랬는지 막 어쩌다 그랬는지 서로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고 일단 서로 놀랬으니까 진정을 시키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부모님과 현지 씨가 자세하게 대화를 나누게 됐었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평소처럼 똑같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딸 현지 씨로 들리는 목소리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었고 부모님이 깜짝 놀래갖고 밖으로 나와봤더니 복도에 아무도 없더래.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옆에 철문을 열었는데 그 외부 비상 계단의 옆에 난간에 상체가 이미 반쯤 넘어가 있는 현지 씨를 발견을 했던 거야. 그래서 끌어내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고 있는 중에 현지 씨가 눈을 떴던 거야. 와, 진짜 그러면 기절하고 발견되기까지가 찰나네요. 그래서 당시에 부모님도 현지 씨가 봤던 것들, 그 철창에 여자, 남자, 그게 조금 이상해가지고 실제로 옆집과 옆옆집과 옆옆집을 다 확인을 해보셨대요. 다음날. 근데 그런 이상한 여자는 살고 있지 않았었고 다만 딱 한 집이 언제 이사 갔는지를 모르겠지만 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옆집이 비어져 있더래. 네. 그래서 현지 씨가 너무 이상한 경험을 했고 어쨌든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 아파트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경비 할아버지가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그 집 내부를 확인을 했는데 사람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언제 이사 갔는지 집이 비어진 지가 오래됐었대요. 그냥 그 집만 이상하고 나머지 집은 되게 그런 여자가 살고 있지도 않고 그냥 되게 평범했었대. 그래서 그날 이후로 현지 씨는 부모님이 현지 씨가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1층까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귀가하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었대요. 그렇게 해서 현지 씨는 그때의 충격 먹었던 게 점차 괜찮아졌었대. 다행히도. 진짜 다행이네요. 말을 잃었어, 정말. 아니, 너 역대급인데요? 진짜? 아예 홀린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 짧은 찰나에 익숙했던 공간인데 유독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이상했고. 그래 8층입니다. 그 목소리가 소름이 쫙 돋더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유독 그 복도가 길게 느껴졌고 유독 빛이 없었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위를 보니까는 여자가 보고 있고 옆을 보니까는 목 돌아간 남자가 보고 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치. 진짜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엄청 완전 홀렸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 부모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너무 무서운 사연인데요.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현지 씨는 점차 회복이 됐고 당시에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그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느라 독립을 했던 친언니가 모처럼 방학이어가지고 집으로 내려오게 됐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언니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 근데 현지 씨네 아버지가
혹시라도 현지 씨가 그 일로 움츠러들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셨던 건지, 아 그래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별일 아니야, 그런 약간 꿈꾼 것처럼 그런 것도 겪을 수 있어 라고 웃으면서 그때 사고 날 뻔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치킨을 옆에서 먹고 있던 언니 표정이 점차 굳기 시작하더니 현지 씨한테 진짜야? 진짜 그랬다고? 뭘 정확히 봤는데? 그 여자를 봤다고? 진짜로 그런 여자를 봤다고? 라고 계속 재차 확인을 하더래요. 안 그래도 아버지는 되게 태어난 척 하지만 안 그래도 현지 씨는 사실 무서웠는데 언니가 계속해서 그때 기억을 자세히 물어보고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고 그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게 짜증이 나가지고 현지 씨가 아 몇 번 말하냐고, 맞다고, 이거 나 착각이라고 생각 안 해, 나 진짜 봤어 라고 짜증을 냈는데 그 순간 언니가 그게 아니라 나도 봤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치킨을 먹고 있던 아버지도 깜짝 놀라면서 언제 봤다는 거냐, 넌 뭘 봤다는 거냐 라고 자세히 물어봤고, 언니는 이제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이 집에서 지낼 때 어떤 날에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 집이 꿈속에 있는 건지 온통 파란빛으로 물든 것처럼 거실이 이상하더래. 그래서 언니가 왜 갑자기 꿈속인가? 왜 갑자기 온 집이 파란 조명 같은 게 켜져 있지? 라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가족들이 평소에 그 앉는 소파에 웬 남자가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언니가 너무 깜짝 놀라서 도둑인 줄 알고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얼어붙어 있는데 그 남자가 정말 이 부동의 자세로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있는데 얼굴은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몸통이 거꾸로 돼 있더래. 등이더래, 등 완전히. 현지 씨가 본 거랑 똑같이 됐던 거야. 그래서 얼굴은 정면을 보고 있지만 몸은 반대로 돌아가 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남자가 이렇게 요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순간 언니가 이게 귀신이다라고 깨닫는 순간 놀라서 약간 뒷걸음질 쳤는데 그 남자가 그런 언니를 쓱 이렇게 쳐다보더래. 그래갖고 언니는 미친 듯이 이제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방문을 막 잠궈갖고 그대로 막 이불 안으로 거의 숨다시피 오들오들 떨면서 이불 속으로 숨어서 들어갔고, 어떻게 새벽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다음 날이 되었었는데 이제 막상 또 아침이 밝으니까 아 내가 꿈 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내 악몽 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잊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언니가 또다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인 현지 씨가 밖에서 언니!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왜? 대충 대답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계속해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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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점점 더 소리를 지르듯이 더 큰 소리로 자기를 불렀고, 이 언니가, 현지 씨 언니가 짜증을 내면서 아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하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딱 쳐다봤는데 언니 방에도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 그 창문 밖으로 그 여자가 방범창에 매달려서 얼굴을 짓이기듯이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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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서 있더래. 그래서 언니가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대로 얼어붙은 채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그 여자가 사라지고 없더래. 와. 그래서 당시에 이 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사라졌잖아,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내가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고 그걸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동생이 그걸 봤다고 하면서 자기가 본 똑같은 귀신을 똑같이 얘기한 거야 지금. 나 진짜 나 무서워 진짜. 아니 근데 질문이 딱 그랬잖아요. 진짜야? 진짜 봤어? 뭘 봤는데? 진짜 봤어? 이 질문 자체가 내가 본 게 맞나 진짜 확인하는 질문들이었고, 와 방범창에 매달려서 그 얼굴 이렇게 거의 볼살 짓이기듯이 소름 돋아. 근데 현지 씨네 아버지도 이때 많이 놀라셨는지 이사하셨대요. 언니 이 얘기 듣자마자 얼마 안 돼서 결국 이사하셨대. 그래서 이분이 질문으로 새 집으로 온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고
이제 궁금한 걸 적어주셨는데 제가 봤던 그 사람들은 귀신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착각한 걸까요? 비상계단에서 제가 몸이 반쯤 넘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귀신이 맞다면 그 영향 때문일까요? 유독 저희 지역에서 투신 사망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 80% 이상 일어났었대. 혹시 그런 것도 연관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집에 살 때 가위나 그런 거를 엄청 많이 눌렸었는데 그때마다 귀에서 웃음소리와 비명소리, 죽으라는 말과 제가 가위에서 막 깨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듯한 그런 조롱하는 말과 그런 걸 많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그 귀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중간중간에도 너무 무서워서 한 번에 다 못 쓰고 나눠서 쓴 거래 이게. 저는 진짜 지금 얘기 듣는데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진짜로. 와, 좀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계속 좀 식은땀이 나가지고. 이제 제가 진짜 손에 땀이 쥐어졌어요. 정말로. 너무 무서운데요? 와, 그 아파트에서 80%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그 아파트에 그런 연가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 그쵸. 있다는 거네요? 서로가 공유를 안 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 언니가 봐서 언니가 그거를 얘기를 했어. 동생한테. 내가 이제 어제 봤는데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람이 그거에 상상을 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은 가위에 눌릴 때라든지 그런 게 무의식적에 보일 수는 있어요. 똑같은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서로 똑같은 걸 봤다면 그건 100%죠. 저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그 옆집인가? 빈집에서 뭐가 있었을 수도 있죠. 와, 그럼 거기가 귀신의 집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말 그대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누가 거기서 돌아가셔서 그 집이 비워져 있었는데 그 집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나가고 있는 집인 거죠. 소름이 자제가 안 되고 있어. 계속 소름 돋아서. 이게 사연에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귀신 나오면 그냥 도망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시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우리 이 PD도 경험한 게 진짜 귀신이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판단력을 잃는데요. 이 친구도 전에 이 친구가 혼자 작업하다가 귀신이 순간 있다라는 인지가 들기도 전에 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더니 그치? 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더니 순간 꿈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판단력이 그냥 머리가 백지장이 된대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는 막 귀신을 믿는다거나 막 이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게 귀신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안 들 정도로 그냥 모든 판단력을 다 잃어. 그래서 그 무서운 공간에서 뛰쳐나오면 되잖아. 어떤 공간에서.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들어. 순간. 그런 판단이 안 든대. 나오면 끝인데 그냥 발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냥 생각보다 더 본능이 먼저 맞아요. 진짜 지금 어지러질할 정도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너무 무서웠어요. 이번 사연이 정말. 근데 언니가 집에서까지 봤을 정도면은 진짜 뭐가 좀 크게 문제가 있나 봐요. 그 아파트에 뭔가 있나 보죠. 근데 진짜 기괴할 것 같기는 해요. 거의 뚫고 나오다시피 막 머리를 이렇게 대고. 아직도 소름 돋아 미치겠어. 소름이 안 가셔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상은 씨는 귀신 본 적 없어요? 저요? 있었다. 어릴 때 있었는데 내가 몇 번 잘랐다. 얘기를. 5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 때 심지어 동생인 태윤 PD랑 같이 봤다고. 두 분이 같은 귀신을 본 거예요? 네, 같이 봤어요. 같이 있을 때. 아 진짜요? 네. 같이 봤었대. 근데 내가 몇 번 다 잘랐거든. 맞아요. 너무 아기 때 본 거라 초등학생 때 본 거라서. 근데 왜 내가 이 얘기하냐면은 아까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 사연자분이 왜 귀신 봤을 때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아빠가 진짜 거의 귀신 잡는 해병대급으로 귀신을 안 무서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님 포스가 또 장난 아니시니까. 지금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되게 강하신 분인데 제가 한 번 아빠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공포 라디오를 하니까 아빠는 진짜 귀신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살면서 귀신을 겪은 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아빠가 없대. 자기는 그러니까 신기는 있으시지만 막 귀신을 직접적으로 마주치거나 이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뒤돌아 들렸는데 아빠가 근데 이러면서
내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뭐지 싶었잖아. 그래갖고 뭔데요? 이랬더니 아빠가 한 얘기가 밤에 아빠가 총각된 게 아무도 젊었을 때 어느 골목에서 되게 어두운 골목에서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근데 왜 남자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이 털이 쭈뼛쭈뼛 솟기 시작하더래. 아빠가 걸어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부딪히는 것처럼 하는데 부딪히는 건 아닌데 부딪히는 느낌으로 싹 지나가는데 분명 부딪혔는데 부딪혔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래. 그 사람이 분명 이렇게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오다가 점점 그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부딪히는데 하면서 했는데 분명 어깨를 했는데 부딪혔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서, 근데 그 순간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 사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쫙 들면서, 그럼 우리가 보통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기 마련이잖아. 근데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홀린 듯이 정면 보고 그냥 가버렸던 그 옛날에 그 기억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그 얘기하는 내내 진짜 아빠가 여기가 소름이 쫙 돋아 있는 거야. 그때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당시에 이 공포 라디오는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그게 끝이에요? 이러고 말았던 거야. 그래서 아빠가 끝이다 이러는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아이씨 뭐 긴 스토리도 없네 하는데 아빠 반응이 그 옛날을 회상하는 그 표정이 있잖아. 지금은 거의 한 50년, 50년이 지난 얘기인데도 아빠가 혼자 이러는데 진짜 털이 다 쭈뼛쭈뼛 다 서 있는 거야. 50년 전 일인데도 그러니까 그때 그 충격이 컸었나 봐요. 엄청 강렬한 기억이었나 본데요? 그때 생각하면서 소름이 다시 끼친다 할 정도로. 귀신을 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느끼셨는데. 그러니까 스쳐 지나갔던 거야. 근데 지나가고 나서 그게 남잔지 여잔지 키는 어땠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더래. 순간. 네.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고 나서도 그때 그랬지 이러는데도 약간 표정에서 뭔지 알지? 약 무슨 영화처럼 약간 회상하는데 되게 공포스러운 장면을 회상하듯이. 그렇고 내가 그때는 당장 소개를 안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까 이분 사연 듣는데 아빠가 해줬던 얘기가. 그래서 아 진짜로 귀신을 보게 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대로 얼어붙은 느낌 혹은 아빠 성향상 뭐지? 하고 뒤돌아볼 사람인데 100%. 그쵸. 근데 뒤돌아볼 용기가 안 나더래. 그게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지를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야. 그리고 선생님 아버님께서 애초에 소름이 쫙 돋을 정도면은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분명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리였고 부딪혀야만 됐던 상황인데 육체는 안 느껴지는 거니까. 저희 아빠가 진짜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일단은 워낙 사람 이런 것도 무서워하시는 것도 없고 그런 분이셔서 그래서 조금 그 얘기는 좀 신기하긴 했어. 아빠가 그랬다고? 이런 생각에. 근데 진짜 귀신을 이렇게 정면으로 딱 마주치고 느끼게 되면은 사람이 강하고 뭐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래, 본능적으로 뭔가 이게 보호하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안 쳐다보고 그대로 가셨잖아. 빙의굿에서 귀신을 그렇게 다루는데도 진짜 이렇게 딱 정면으로 마주해 본 적은 전 아직까지는 없어서. 무당들이 생각보다 귀신을 정면으로 보거나 하는 건 없어요. 맞아요. 그냥 느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기도 갔을 때 나무에 뭐가 있네? 그 눈 감으면은 아 뭔가 약간 검은 게 매달려 있네? 아 무섭다 이런 거지. 진짜 우리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문 딱 열었는데 귀신이 칼 막 물고 끼악 이러고 있다거나 이 정도까지 느끼시는 분들은 진짜 심하게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이게 쓰신 게 그대로 보신 게 맞다면은 이건 엄청나게 너무 강하게 본 거야. 그러면 이사 가시는 게 맞죠. 이 정도로 봤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마 제가 이 일을 안 했으면은 아이 거짓말이지 이랬을 텐데 실제로 보신 분들이 상담 오셔서도 자기 귀신 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뚜렷하게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에 좀 놀라긴 했어. 왜냐면은 무당들도 보지 않아요. 근데 무당들은 느끼는 거지 막 우리가 막 할 만큼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아직 막 직면해 본 적은 없어요. 빙의고, 그러니까 너무 심한 빙의나 그런 분들을 마주했었을 때 잠깐 소름이 끼치는 것 정도는 있지만 진짜 이 현지 씨처럼 딱 보고 몸이 얼고 사고가 딱 멈추는 그 순간을 저는 아직 느껴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연 보시는 분들은 당분간 엘베 눌렀을 때 몇 층입니다. 이 목소리가 근데 되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제 다 같이 PTSD를 나눠 갖는 거야. 계단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건강해지겠는데요, 네. 온 국민이? 저 옛날에 이게 귀신을 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또 좀 어렸을 때여가지고 선생님께서 됐어 이렇게 하실까봐 좀 몇 번을 말하고 싶었는데 좀 숨겨뒀던 얘기거든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때쯤에 이제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에서 그냥 깬 거예요. 딱 깼을 때 이제 천장을 보는데 그림자가 되게 지금도 말하면서 제가 소름 끼치는데 되게 사람의 형상같이 있으면서 저를 이렇게 팍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자고. 그래서 눈 감았는데 살짝 뜨면 계속 있어요. 그 그림자 형태가 계속. 너무 무서워가지고 딱 그냥 굳은 상태에서 눈 감고 그냥 잠들어 버렸거든요. 그것도 혹시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또 이건가요? 모르죠. 아, 그런가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상호 씨가 어릴 때 겪은 건데. 죄송합니다. 내가 내 제가 눈으로 계란 봤어? 말을- 갑자기 공격적이야 막.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릴 때 제가 읽어봤는데 진짜일까요? 네. 근데 그게 모르죠. 저도 어떻게 알아. 그죠? 예. 상은 씨가 꿈꾼 거일 수도 있고 네. 진짜 봤는데 어떠한 진짜 뭐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무당들이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있냐 없냐를 우리는 그걸 보기 때문에 단순히 본 것 자체는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내 기가 허하거나 얘가 너무 강하면은 순간적으로 안 봐도 될 사람인데 본인은 특히나 이렇게 귀문이 없는 사람들 안 열린 사람들은 평소였으면 안 봐도 되는데 일단은 봤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좋은 징조는 아닌데 그리고 나서 내가 우리 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제가 사실은 그 이후로 사고가 생겼어요 하면은 그건 심각해 이렇게 볼 텐데 그 이후로 본인도 크게 뭔가 임팩트 있는 일이 없었고 하면은 그냥 뭔가 있긴 있었구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귀신은 아닌가 했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치 다행이네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이건 다른 얘기인데 기운을 탄다라는 게 확실히 있다라고 느꼈던 게 이번에 집을 여러 군데 보러 가면서 얘기해 줬었어. 제가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근처에 80년대에 지어진 집이고 곰팡이가 그대로 있는 그런 집들을 돌았는데 그 중에 3-4군데가 누가 돌아가셔서 영정사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파시는 게 그 당사자분이 아니라 자손들, 뭐 아들이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판다거나 그런 집들만 그날따라 봤어요. 그날 밤부터 2-3일 정도 몸이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하고 근데 그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짐들만 제가 돌아서 봤어요. 진짜 들어간 순간 이 집이 낡았다 어떻다 느낌보다 네모난 영정사진, 흑백의 영정사진들을 한 3-4군데 각자 다른 집들을 보니까는 얼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다음 집 볼게요 하고 차에 딱 탔는데 다리가 쫙 풀리면서 저 그만 볼게요 이 얘기가 저절로 나왔어요. 막말로 쉬는 날은 오늘 하나고 오늘 마음껏 봐야 되잖아요. 근데도 진짜 뭐에 걸린 듯이 아니 나 그만 볼게요 나 안 할게요 이상해 해놓고 난 그날 밤부터 계속 아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몸이 너무 아프다 할 정도로 엄청 아파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며칠 동안.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집터나 아파트 공간이나 누가 살았고 누가 죽었고 가셨고 이게 진짜 타긴 타는구나. 현지 씨나 저처럼 타긴 타는구나를 몸소 느꼈던 사례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영각까지 봤으면 저는 아마 저도 무당이지만 기절쇼 죄송하지만 무당이지만 기절쇼로 딱 이랬어야지. 여기 집 보러 가실게요 했는데 딱 들어갔어. 근데 할아버지가 그래요 이 집 봅시다 이 집 봅시다 하고 할아버지 되게 소개 잘해주시네요. 네? 할아버지요? 하루 딱 들어갔는데 영정사진에 할아버지. 이 정도는 됐어야죠. 왜냐면은 이게 어떤 집이든 당연히 어르신들이 사시다 보면 돌아가시고 또 오래된 집에 사시다가 또 가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막 돌아가신 집이 안 좋다기보다는 어쨌든 제자잖아요. 이제 내림을 받은 제자다 보니까 그걸 느끼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근데 그게 쌓이니까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당장 이사할 거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 이 부동산에 연락을 해갖고 집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언젠가는 이사를 할 거니까 미리 보러 다니자고 해서 약간 투어 하듯이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사를 하게 될 때 집 보러 가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집 보러 갈 때 남의 집 갔을 때 영향을 자꾸 받고, 그러니까 어떤 되게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피곤해서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집 이상은 절대 안 보거든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안 들어가요. 진짜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현관 이상을 안 들어가세요. 그러면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 다 해요. 그냥 저는 입구에서.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그냥 딱 들어가면 느낌이 바로 딱 와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집은 이미 복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가려고 근처만 가잖아요. 아파트 통로만 들어가도 여기가 무겁게 내려앉아요. 그럼 그 집은 전 절대 안 들어가요. 근데 복도 들어갔을 때 괜찮네? 현관 들어갔을 때 아직까진 괜찮네? 그럼 들어가 봐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대문 앞에서 저는 판단 다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부동산 사장님들이 들어와서 보셔라 했는데도 이제 어머님이 오히려 더 열심히 보시고, 선생님은 이제 네네네 잘 봤습니다 이제 이러고 이제 오시는데도 얼굴이 하얘져 계셔. 안 좋은 집들 가면은 하얘져 계셔. 창백해져 있어요. 저는 그걸 실제로 보니까는 눈꺼풀이 되게 내려오시면서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갑자기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한 3군데 보신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집에 갔죠. 그래서 이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자들도 아마 다 그럴 거고. 그래서 저도 집 보러 가면은 특히 주택들은 안에 안 들어가도 딱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겠다 느낌이 딱딱딱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집도 봤었는데, 저희 엄마는 어쨌든 나이가 많으시니까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어쨌든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갔을 때 집이 어느 방향이고 어떻게 앉아있으면 이걸 되게 중시하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고 나서 같이 어떤 집을 보러 가게 됐었는데, 제가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집은 대문이 거꾸로 앉아있네? 내가 이 소리를 했다는 거야. 대문이 거꾸로 앉아있네? 현관이 거꾸로 앉아있네? 라고 했는데, 엄마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봐도 현관이 너무 정으로 바로 앉아있는데, 내가 들어가기도 전에 대문에서 이 집은 현관이 거꾸로 앉아있어서 나 안 들어갈 거라면서 내가 딱 그랬거든. 근데 그 집은 우리가 이사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좀 판단을 빨리빨리 해요. 너무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분야의 경험이라 뭐라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랑 안 맞는 건 거죠? 진짜 안 좋은 집도 있을 거고 분명히. 네. 진짜 안 좋은 집도 있고. 잠깐만. 어떤 집이 있어서 내가 갑자기 그 생각났어. 어떤 집이, 내가 어떤 집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 집이 되게 이쁘게 지어진 주택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분들이 집을 잘 설명을 해주고, 엄마는 이제 집이 너무 좋다 이러고 구경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집들을 보면서 그분한테 딱 첫 질문이 근데 왜 이사 가세요? 내가 이걸 물어봤어. 뜬금없이. 그 집주인 아줌마한테 근데 왜 이사 가세요? 내가 이랬는데 그 집주인 당황한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뭐 시집 장가도 가고, 그래서 아이들 뭐라고 하셨지 그때? 딸이 시집을 가게 돼서 이제 우리도 이 집이 필요가 없어져서 팔고 가려고요. 이랬는데 내가 그래요? 이러고 딱 했는데, 나중에 그걸 떼봤더니 이 집에 이사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 2년밖에 안 됐는데 빠르게 집을 내놓고 가시는 거야. 근데 집이 너무 좋았어.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고, 당연히 집 갔을 땐 자기 집을 자랑하잖아. 막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고 여기는 이것도 너무 좋고 이러셨는데, 근데 나한테 내가 그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사실 생각 안 나는데, 대답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제 우리도 노후를 뭐 하려고 지금은 되게 평온한 느낌으로 뭐 집 이사를 간다라고 하셨는데, 이사 온 지 2년밖에 안 됐던 거야. 야, 뭔가 말의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 좀 안 맞긴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른 집들도 다 보고 나중에 딱 나한테 그 말 하더라고. 어떤 집도 내가 그 질문을 안 했대. 왜 이사 가세요? 라고. 근데 내가 다 보고 나오면서 딱 그 아줌마를 보더니 근데 왜 이사 가세요? 내가 이거를 그 아줌마한테 유일하게 물어봤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다 싶어서 근데 얼마나 살았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1년도 안 됐어. 거의 1년 3개월인가? 2년도 안 됐었어. 근데 1년 3개월은 진짜 짧거든요. 거의 집에 와서 적응하자마자 이사 가는 거거든. 그쵸. 거의 뭐 그 정도면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그쵸, 전세도 네. 평균이 2년인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 좀 놀랬다 하더라고. 근데 저희가 진짜 무서운 썰은 따로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풀게요. 지금은 아직 풀 때가 아니라서 제가 라윤이는 알고 있는 얘기인데 좀 나중에 진짜 좀 소름 끼치는 일이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도록 하고 라윤이가 새로 이사 가잖아요. 네. 그 이사 가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맞아요. 서프라이즈. 라윤이가 모든 집들을 이제 다 보면서 이제 또 새로운 집 가면은 또 기운도 또 신경 쓰이고 뭐도 신경 쓰이고 했는데 제가 마치 이제 집을 팔고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서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정말 서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나는 나대로 우리 집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얘는 얘대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던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나도 특이한 게 이 집을 제가 내놓은 지는 그러니까 좀 됐거든요. 근데 내놨다가 접었다를 그렇게 반복했었어.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부동산이 웃었다고 그랬잖아. 웃었어. 마지막에서는 아 사장님 저 집 내놓으려고 했을 때 네 진짜 이러셨어. 또 시작이네 약간. 근데 오죽하면 반응이 사장님은 좋은 건데. 네 이러셨는데 근데 이 집이 왜 이게 재미냐면요. 제가 이 집에 좀 오래 산 편이거든요. 맞아요. 살았는데 이 집이 제가 내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러 오잖아요. 근데 일단 보러 오는 게 일단 저는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놨어. 누가 보러 온대. 싫어. 아니요. 안 내놓을게요. 다시 접어요.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집 내놓을게요. 해서 또 누가 보러 와. 그래서 힘들게 날짜를 조율해서 오시게 됐어. 그리고 오셔서 보셨어. 없을 때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해줘갖고 보시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집을 살려고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정을 한 거야. 오케이, 이 집 사야겠다. 라고 해서 저랑 가격도 맞춰가지고 사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이거 되게 이 얘기 들으면 저희 왔다 갔다가 심하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근데 우리 그때 EPD도 옆에 있었는데 딱 오후 1시 기준으로 오후 1시가 됐을 때 그 집을 안 팔아도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 생긴 거야. 근데 1시 4분, 5분도 채 안 돼서 1시 4분쯤에 그 집분이 계약을 하겠다고 계약금을 들고 나타난 거야. 그 짧은 찰나에. 그 짧은 찰나에.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팔아요. 한 거예요. 돈 들고 왔는데요? 근데 그분도 잰 건 있었어. 그쵸. 여러 집을 두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시면은 그냥 하시죠 했는데 좀만 생각해 볼게요 하고 그 다음날이 됐어. 근데 다음날 제가 1시에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집 당장 안 내놔도 되겠다 해서.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진짜 3, 4분도 안 돼서 부동산 연락 와서 이 집 하시겠답니다. 오늘 계약금 가지고 오셨어요.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해요. 안 팔아요. 하고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라윤이가 사게 됐어요. 5년 정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매물이고 선생님은 제가 아는 민지 선생님은 기다 아니다가 되게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팔 거면 팔고 안 팔 거면 딱 안 파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번이나 내놓으려고 했다가 접고 내놓으려고 했다가 접고 근데 이것도 이유가 없이 갑작스럽게 근데 원래 이렇게 변덕이 심하시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선생님이 뭐 보시는 분들이 뭐 가스라이팅 당해서 집을 샀냐 하실 수는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진짜 뜬금없이 선생님은 선생님 집에 대해서 저한테 아예 얘기를 안 하셨고 맞아, 얘기 안 했어.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팔린 줄 알았고 그 집이 팔린 줄 알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선생님이 나 요즘에 집이 안 나가 이러시길래 무슨 집이요? 나 어디 집이 안 나가. 선생님 그 집 괜찮잖아요. 선생님 그 집 괜찮잖아요. 얼마 내주셨는데요? 이래서 한번 오늘 보러 가볼까요? 그래서 그 주에 바로 와서 바로 계약했어. 그 주 진짜 이틀 걸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를 나누고 그날 바로 보러 갔고 이틀 뒤에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계약하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 선생님 그 댁을 원래 제가 몇 번 가서 잔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전 거기서 완전 꿀잠도 자고 하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어떻게 깨끗하게 쓰셨는지도 알고 일단 되게 편해요. 이상하게 제가 그 집이 되게 편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라윤이가 잠을 잘 못 자던 시기였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꿀잠을 잤다는 거야. 진짜. 왜냐면 그때 가서 잔 것도 새벽에 기도에 출발하려고 잠깐 선생님이랑 그러면은 우리 따로 모이지 말고 같이 모이자 해서 잔 건데 진짜 2-3시간 쪽잠이었는데도 제가 진짜 잘 잤고 다음날 기도도 너무 잘 받았었고 선생님 댁만 가면은 되게 그러니까 온도라기보다는 기운이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저도 일단은 앞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는 기운 이놈의 기운 이거에 되게 예민해 있던 시기였는데 선생님이 지내셨던 집이고 저도 오며 가며 되게 편했던 집이라서 약간 개꿀 같은 느낌 아닌가요? 저는 꿀이에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왜냐면 선생님이 네. 또 이런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또 제자다 보니까는 제 주머니 사정을 아시고 또 많이 못 받으시고 그래요? 손해보고 파셨어요. 저한테 엄청 손해보고 파셨어요. 금액도 금액인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아무래도 사셨던 집이니까 기운 같은 거를 잘 닦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약간 뭐예요? 말건 죄송해요. 아니. 선생님이 그 베란다 세탁실에 고양이 전용 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왜 우리 옛날에 미국이나 뭐 그런 데 가보면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들 드나드는 쪽문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둔 게 있어서 선생님께서 맞아. 이 댁은 꼭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왔으면 좋겠다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이 고양이들이 살기에 최적화가 돼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중문도 2개나 설치가 돼 있고 그 개구멍이라고 해서 고양이들 드나달리는 그것도 다 뚫어갖고 제작을 했어요. 다. 그래서 집이 다 그냥 고양이를 위한 집인데 이제 집을 내놓고 사람들이 최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데 근데 그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철거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물론 모든 집 계시는 분들은 자기 집 다 소중하겠지만 나도 근데 이 집만큼은 내가 이렇게 정들이고 했는데 좀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걸 다 해놨는데 또 다 없애고 하는 게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라윤이는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고양이가 3마리예요. 딱 선생님 댁이 완전 최적이었던 와, 거예요. 여러모로 개꿀이네요. 네, 여러모로 저는 일단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이 집이 일반 그 기운은 아니구나. 어쨌든 무당이 살았고 이 집을 또 무당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은 무당이 살았던 집은 안 살려고 하시거든요. 뭔가 터가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왜 우리 괴담 중에서도 막 무당이 살았던 집에 들어가고 귀신 보고 이런 괴담도 많을 정도로 무당이 살았던 집에 대해서는 되게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이 집 이번에 라윤이한테 넘어가는 거 보고 이 집도 터가 만만치는 않았구나. 라윤이한테 넘어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되려고 했던 계약들이 계속 엎어졌던 거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집은 이제부터 제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이러고 이제 라윤이가 저거 보러 갈래요 이러는데 옆에서 법사님이 자기도 보러 가겠다고 맞아, 법사님이 갑자기 욕심내셨어. 법사님이 저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법사님 왜요? 그랬더니 법사님이 자기가 순간 얘기를 듣는데 그 집 기운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들어가면은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 들어가면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라윤이랑 둘이서 뭐 어쩌고 하다가 법사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까지 와가지고 집 주소를 물어보고 혹시 이번 주에 보러 가도 되니? 그리고 내가 그럼요 보러 오세요 이랬는데 우리는 그날 바로 라윤이는 보러 갔고 이틀 뒤 부모님 바로 오셔서 계약을 해버리는데 법사님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아마 화요일이었으면 수목일에 계약을 한 거야. 목요일에 이미. 법사님 이미 라윤이가 오고 계약했어요 이랬더니 법사님이 이러면서 내가 빨리 움직였어야 됐는데 그러셨어.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날에 집을 갑자기 같이 있다가 집을 갑자기 보러 갈래? 해가지고 급하게 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서로 이제 선생님도 저한테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저 또한 부담 드리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겠다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내 거야. 딱 이 느낌이 든 거예요. 내 알맞은 주인을 찾은 게 아닌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한데요? 신기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MT 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사람을 낙서하면은 혼이 떴다가 자기 몸을 못 찾아온다는 얘기 있잖아. 처음 듣나 봐. 처음 들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 잘 때 사람 낙서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은 자는 순간에 사람은 혼이 살짝 뜨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에 낙서가 돼 있는 걸 보고 내 몸을 못 찾아온다라는 얘기가 약간 괴담처럼 있어요. 엄청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괴담처럼. 그래서 네. 그게 나는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의 손님을 본 적은 없거든. 낙서를 해가지고요 뭐 이런 게. 근데 어쨌든 괴담 되게 유명한 괴담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 갔던 일행이 이제 술이 엄청 취하고 자고 있어서 제가 낙서를 아니 진짜 그 와중에 낙서를 하셨더라고요. 살아있어.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는 자면 안 돼. 너는 일어나야지 하면서 눈 감고 있는데 그 위에 눈동자를 또 그려놨지. 아니 진짜 새벽 4시에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기절을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다 살아 있었는데 그래서 자면 안 되지 이러면서 눈 떠 있어야지. 이게 드는 생각이 이게 약간 역시 무업에 계신 분이라 장난이 다르다라는 게 보통 저희는 치약을 발라서 맵게 한다거나 그것도 좀 심각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짓궂은 건데 뭐 똑같은 짓궂은 건데 유체이트에 대해서 너 몸 못 찾아야지 너 못 들어오지 이런 제가 듣기엔 이렇게 들리니까 치약은 그냥 아픈 거잖아요. 갑자기 눈 떴는데 몸이 아니야. 내 몸이 아니야. 오늘 의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무서워서 그런 건 못 치겠어요. 진짜 막 눈 떴는데 눈 안 뜨면 어떡해 이 친구. 그거는 눈을 감아야 보이거든요. 네, 눈을 맞아요. 뜨면은 쌍꺼풀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약서거든요. 눈을 떠라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자지 말라고. 우리 MT 한 번 더 가잖아요. 네. 조심하세요. 다음 타겟. 저는 그런 계단 무서워하는데. 근데 옛날에 그런 괴담이 있었어. 그래갖고 맞아요. 옆에 친구를 낙서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 영원히 못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괴담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 얼굴에 낙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하셨잖아요. 네, 저는 상은 씨가 자면은 바로 이번에는 눈동자인데 아무 일도 안 생겨서 더 해볼 거야. 눈동자 하고 이제 볼에다가 고양이 수염 다 그려줄 거야. 잠을 못 자겠는데요. 제가 펜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윤이 너 이번에 MT 갔을 때 이상한 일 겪었잖아. 들으셨어요? 얼핏 들었어. 자세히는 못 들었어.